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모여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 줄 압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금년 설 명절에 가족 갈등이 확 줄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서부터 3년간 월 평균 이혼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7월이 최고치입니다. 1만 400건인데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설 연휴 동안에 가족 갈등이 생겼다가 이것이 점점 증폭되었다가 나중에 7월 달에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가족 갈등의 대화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족 갈등이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갈등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모이면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모이면 미숙한 대화를 나누다가 가족 갈등이 많아지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족이 모였을 때, 부부가 모였을 때 행복한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리고 즐거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볼까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화가 4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회유형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말만 따르는 그런 대화 기법입니다. 자기 의견과 생각은 다 접어두고 상대방 말에 맞장구를 치는 대화 유형이 바로 회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비난형입니다. 정반대의 대화 기법인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흠잡는 데 사용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치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계산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산만형의 대화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말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정서적인 혼란이 드러나는 그런 대화가 이 산만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화는 다 건강하지 못한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장 건강한 대화는 일치형의 대화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솔직한 대화가 가장 건강한 대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쇠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대화에도 5등급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대화는 의례적인 대화, 그 다음 단계의 대화는 정보 전달만 하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신히 자기 의견만 말하는 대화, 그리고 네 번째 대화서부터는 진짜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는 대화, 마지막 최상급의 대화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가장 최고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행복한 대화를 하려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대화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화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대화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나만 많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숙한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꼼꼼히 잘 들어주면서 그리고 차근차근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지는 것이, 이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만 말하고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화는 불안한 사람이고 미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경로 잔치가 있었고 경로 예형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분들 회의하는 모습도 봤고 그분들 시중을 들면서 그분들을 잘 모셨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황 목사 수고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 목사 말 참 잘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은 그분들이 했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주니까 소통이 되어서 잘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보면 분노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정의 홍수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나오는 말은 주로 극단적인 말입니다. 넌 끝이야. 이혼해. 우리 갈라서 나가주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말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꺼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극단적인 언어나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쓸어담지 못할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홧김에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하는 말 그리고 감정의 홍수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감정이 끌어오를 때면 입을 닫거나 의도적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대화. 이것은 들으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데 결론을 전제하고 하는 대화는 가장 나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예단하면서 하는 대화, 미리 정해놓고 하는 대화는 듣는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안 돼, 틀렸어, 이걸 전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이것은 결국 상처만 줄 뿐이지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나 어떤 판단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으면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화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교류가 대화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좋은 대화, 공감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진심은 마음의 심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마음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깊은 연못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심연이라는 말은 마음의 지하실, 그러니까 자기 겉에 있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그런 말을 그 사람의 심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내려가서 같이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대화하는 것, 그때 대화가 멋진 대화인 것이고 그런 대화가 그 속사람을 나누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어떤 장로님 회갑잔치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손주 며느리 다 왔습니다. 근데 손주가 잔치에 참여하려고 한복을 입고 왔는데 오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얘가 눈을 떴는데 식당인데 아주 불편한 자세로 배도 고프고 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긴장한 상태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짜증을 부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야 이제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 회갑인데 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그래?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 장례가 잠시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야단치니까 울고 우니까 또 야단치고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슬그머니 와서 너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는 이유와 명분이 생긴 겁니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그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만 어색한 분위기가 서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주는 대화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해해주는 대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아내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남편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에게는 갑자기 슈퍼맨 컴플렉스가 생겨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왜 우리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 힘든 거 이해해 줘, 알아줘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겠다고 뛰어들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연의 아픔은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말을 거들어주기만 해도 생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군에서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기문란이 있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병사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 줬습니다. 시위관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허용을 해줬는데 이 군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 1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44%가 감소했고 탈령한 그 선택의 30%가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응어리를 지냈던 것을 이야기만 해도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대화,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면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주면 그만큼 행복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자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다. 그리고 한번 그 가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안의 행복은 그만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